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3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에서 갈비찜을 만들다가 잊고 지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실패인가 봐. 임신 테스터기에 한 줄 뜨네. 또 임신이 안 됐어? 역시 쉽지가 않네. 빨리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이렇게 임신이 어려울 줄이야. 다음 달에는 더 노력해봐야겠어. 우리 같이 임신 잘 되는 보약이라도 먹을까? 나는 필요 없지. 자기 보약 지어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엄마 친구가 한의원 하시잖아. 자기는 왜 필요 없어? 보약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쪽이 먹는 거잖아. 괜히 문제도 없는 나까지 보약 먹을 필요는 없지.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은 임신이 안 되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때문이라고 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당신은 한약 먹을 필요 없고 나만 먹으라는 게 그 뜻이잖아. 임신이라는 게 여자가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먹는 게 좋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면 앞으로도 임신 힘들어. 자기 30대 후반이라 노산에 속하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 뭐라고? 임신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산모의 스트레스래. 내 말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릴렉스 하라고. 결국 나 때문이라는 거네. 내 성격이 예민한 탓이라는 거잖아. 거봐, 또 내 말 한마디에 우울해서는. 자기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 주변 사람들 말을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야. 노력해볼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신도 되겠지. 노산이라고 너무 기죽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알겠어.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나님이 제 탓인 것처럼 말을 해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소식 없니? 네, 어머님. 내가 용한 곳에 가서 기도도 올렸는데 어째 이렇게 소식이 없니? 네 불임 기운이 보통 센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님, 저 불임 판정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부부 둘의 문제이지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누가 봐도 건강 체질이잖니? 너는 집에서 살림한다는 핑계로 맨날 잠만 자는데. 둘 중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문제겠니?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번 달에 내 친구네 며느리가 아기 낳는다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쯤 친구들한테 손주 자랑을 해보려나. 아이고 내 팔자야.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너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 거야? 저희 둘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빨리 임신하고 싶다고요.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 이번 추석 전까지 좋은 소식 없으면 너한테 크게 실망하게 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을 무렵 저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보다 1살 많은 형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늦게 결혼한 형님이 저보다 빨리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형님이 부러워서 속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누구랑 다르게 임신도 빨리 되는구나. 엄마 딸이 마음씨를 곱게 써서 그래요. 삼신 할머니가 착한 사람한테만 아기를 점지해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내 딸이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거지. 누구처럼 착하지도 않고 타고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은 임신이 안 되는 거고. 아이 참, 올케가 오해하겠어요. 옳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화내지 마. 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가 이번 명절에는 언제 내려올 거냐? 연휴가 수요일부터니까 화요일 저녁에 그이 퇴근하고 나면 함께 출발할게요. 같이 오지 말고 너는 월요일에 우리 집에 와라. 저 혼자서요? 혼자 오기가 싫으냐? 시댁이 불편해?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좀 좋아? 애가 할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면 너도 나도 서로 불편한 게 없고 집안 분위기가 살아날 텐데. 애도 못 낳는 뻣뻣한 며느리 데리고 나도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이랑 같이 연휴 전날에 출발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무조건 월요일까지 내려와. 시모의 말을 듣고 연휴 전에 일찍 내려간 저는 이틀 내내 제사상에 올릴 전을 구워야 했습니다. 시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장 보는 것부터 손질하고 요리하는 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전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궁금해질 때쯤 형님이 나타나 제가 해놓은 전을 홀라당 가져갔습니다. 옳게, 전 잘 먹을게. 우리 시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리는 전은 절대 사 먹으면 안 되고 손수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가 임신해서 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말야. 그래서 저를 불러서 전을 부치게 하셨어요? 옳게도 임신해봐. 내 사정 이해하게 될 거야.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는데 어떻게 전을 부쳐? 그럼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셨어야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불러서 전 부치게 하시고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가져가 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임신한 내가 전 부치니? 내가 시댁 가서 토하면서 전 부치고 있어야 옳게 마음이 편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미리 말하면 뭐가 달라져? 듣던 대로 옳게 성격 보통이 아니네. 네? 예민하고 부정적인 성격 좀 고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지. 재민 씨가 그래요? 제 성격이 그렇다고요? 누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옳게는 성격 고치기 전까지는 절대 임신 안 될 거야. 아무튼 저는 잘 먹을게.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시댁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부려먹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무슨 말만 하면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유명한 난임 병원을 예약하고 가기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희 자궁 나이는 20대 정도로 아주 좋은 반면 남편은 정자수가 지나치게 적고 기형 정자도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거 완전 돌팔이네. 지가 뭘 안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이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좀 더 노력을 해봐야지. 무슨 노력?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당신 정자에 문제가 있다잖아.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몸 관리를 해야 임신을 할 거 아냐. 왜 그런 식으로 내 탓인 것처럼 몰아가? 저 돌팔이 말을 믿어? 원인을 정확히 알았는데 왜 화부터 내? 자기도 아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 의사 말 전부 개소리야. 임신이 안 되는 건 자기가 나이가 많고 성격이 모나서 그런 거잖아. 자기랑 다르게 건강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자기만 노력하면 돼. 자기는 왜 항상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형님도 날 무시하는 거잖아. 형님네 시댁 차례상에 올릴 전까지 내가 다 붙이느라 힘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자기라도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가 그러는데 원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임신한 사람 배려해주고 그러는 거래. 그래야 자기도 곧 임신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임신하는 기계야?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형님이랑 어머님이 날 그렇게 대하는 거 나 기분 나빠. 그러게 자기가 빨리빨리 임신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잖아. 원인 제공을 한 건 자기니까 그냥 참아. 억울하면 자기도 임신하던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있었던 신락 같은 애정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 탓만 하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저를 힘들게 해도 모든 것이 임신을 못하는 제 탓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펑펑 울고 있는데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집에 갈비찜 재료가 선물로 들어왔네? 요즘 우리 딸이 밥을 통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갈비찜 먹으면 기운이 나겠네. 그나저나 너 힘들어서 주방에 못 들어갈 텐데 어쩌나. 임신한 사람은 이렇게 힘든 요리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는 못하지. 아무래도 올케한테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아가 네가 가서 갈비찜 좀 해라. 너 음식 솜씨 좋잖니. 몸에 좋은 거 팍팍 넣고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보렴. 싫어요. 형님이 알아서 해드세요. 올케 왜 그래?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뱃속에 있는 튼튼이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잖아. 와서 좀 해줘. 아이까지 팔아서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또 이렇게 까칠하네. 올케 임신하면 나도 수발 들어준다고 했잖아.
서로서로 수발 들어주면 억울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야? 됐다. 네가 참아라. 제가 불임 판정받아서 신경이 날카로우시단다. 재민이 말로는 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래. 우리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아, 맞다. 옳게. 불임이었지? 앞으로도 임신을 못할 거니까 억울해서 나 먹을 갈비찜 해주기 싫은가 보다. 어이가 없네. 야, 임신하면 손발이 사라지냐? 갈비찜이 먹고 싶으면 네가 처해 먹어. 뭐라고? 네가 뭔데 임신 유세를 떨면서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해? 임신이 아니라 정신병 걸린 거 아니니? 지금 당장 정신병원 가서 검사나 해봐. 너 미쳤어? 임신을 못하면 심보나 곱게 처먹을 것이지. 어디서 손이신우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나 이혼할 거니까 당신들 이제부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이혼해라. 제발 좀 해. 너 말고 임신 잘 되는 여자 데려올 거니까. 너만 나가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 웃기고 있네. 내가 아니라 네 아들이 불임이야. 여자 한 트럭을 데려와 보세요. 임신이 되나? 우리 재민이가 문제가 있다고? 니들이 나한테 한 소리 그대로 되갚아 줄게. 그따위 심보를 처먹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지. 니들이 그따위로 살아서 대 끊기게 생겼으니까 조상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제사상이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아가,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 재민이랑 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좀 해보자꾸나. 당신네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으라고 해요.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옮겼고 뒤늦게 찾아온 남편은 저랑 이혼만은 안 된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 말고는 그 더러운 성격 받아줄 여자 없다는 걸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이혼을 주장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거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잘 살고 있니? 오늘따라 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봤다. 결혼 생활 내내 저 임신 못한다고 구박을 하시더니 웬일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한 애가 없었어. 재민이랑 다른 여자랑 잠깐 만났었는데 결혼 전에 난임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더니 재민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바로 도망가더라. 요즘 것들은 약아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글쎄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네요. 저는 벌써 재혼했거든요. 뭐라고? 그리고 임신도 했고요. 남편이 건강해서 그런지 자연 임신도 가능하네요. 네가 임신을 했어? 정말로 너 불임이 아니었던 거야?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저 아무 문제 없고요. 그쪽 아드님이 문제니까 앞으로도 제 탓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생각하는 거 태교에 안 좋거든요.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제 음식 솜씨를 살려서 동네에 작은 즉석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일매일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만약 그때 그 결혼을 깨지 않고 참고 살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는 거겠죠.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렇게 이혼을 밀어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의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같이 일해서 너무 좋았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아쉽네요. 이연아, 나도 너랑 일해서 너무 재미있었어. 네가 일을 너무 잘해서 매니저를 추천했는데 잘 돼서 다행이다. 다 점장님 덕분이죠. 영화관이 좀 가까우면 좋을 텐데 하필 강원도 쪽이어서. 강원도 올 일 있으시면 꼭 놀러오세요, 점장님. 그럼 당연하지. 남편이랑 한번 갈게. 좋아요. 같이 오시면 제가 팝콘이랑 먹을 거 엄청 서비스로 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새로운 지점 가서도 열심히 잘하고 다음엔 같은 점장으로 보자. 아유,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점장님도 건강하세요. 또 연락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여기야 여기.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오늘 오랫동안 우리 영화관에서 알바했던 친구가 그만두는 날이라 송별회 하느라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형수님 늦으신다 해서 식사는 먼저 했어요. 2차로 안주 시키려고 하는데 뭐 드실래요? 뭐예요? 그새 셋이서 술 한잔 하신 거예요? 당연히 술 한잔 해야죠. 형님도 얼른 앉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 주종을 제가 모르고 있네요. 뭐 드실래요? 소주, 맥주, 아님 소맥? 아휴, 저는 피곤해서 술은 됐어요. 서방님이랑 동서는 술 좀 하시나 보다. 저야 뭐 워낙 옛날부터 술을 좋아했으니까요. 말씀드린 적 없나? 저희가 술 먹다가 눈 맞았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이 얘긴 처음 듣네. 재미있다. 처음 듣긴? 내가 이 둘이 소꿉친구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소꿉친구인 건 아는데 다른 건 들은 게 없어서. 형님, 얘가 저 엄청 쫓아다녔어요. 원래는 제가 먼저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얘가 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저 좋다니까 저는 흥미가 떨어지대요. 그때쯤에 다른 오빠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술 먹다가 둘이 실수를 해버렸지 뭐예요. 아이쿠, 그게 결혼까지 온 거예요? 당신도 참 형수님 앞에서 별얘기를 다 하네. 예, 뭐 그렇게 됐어요. 친구였던 세월부터 치면 진짜 오래된 사이겠네요. 완전 가족이죠, 가족. 얘가 완전 꼬맹이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최소 20년은 넘었죠? 징글징글해요, 아주. 그래도 너무 신기하네요, 드라마 같고. 왜 같은 동네에 살던 소꿉친구끼리 첫 연애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는 그런 스토리요. 형수님 다 좋은데 드라마를 너무 보신다. 그런 드라마처럼 막 설레고 그러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눈 팔았냐? 야, 한눈을 팔긴 뭘 팔아. 형수님 오해하신다. 오해는 무슨 오해. 한눈 판 거 맞으면서. 형님, 얘가 이래요. 나중에 저희 싸우면 절대 얘 편 들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뭐 괜찮아요. 저도 가끔 눈 돌아갈 때 많거든요. 네? 저희 둘 다 서로 첫 연애인데 결혼까지 일찍 해버려서 짜릿한 연애 경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거 있죠? 동서, 서방님 삐치시겠어요? 아, 아니에요. 저희가 친구였다 보니까 이런 점은 쿨해서 좋아요. 저희끼리는 이미 다 얘기된 부분이에요. 얘기된 부분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갑자기 연애 감정이 드는 상대가 생기면 각자 연애하자는 주의예요. 네? 그게 어떻게 돼요? 뭐 형님께선 이해하지 못하실 만해요. 보통의 커플이나 부부는 절대 이해 못할 테니까. 이건 소꿉친구에서 부부가 된 관계만 알 수 있는 오래된 우정에서 비롯된 믿음과 의리 같은 거랄까요? 전 아무리 그래도 못 그럴 것 같은데요. 뭐 바꿔 말하면 저희가 끼리끼리 만나서 잘 맞는 거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는 있지. 한 사람만 보고 평생 살려는 게 법적인 약속 때문이지 인간의 본능이랑은 관련 없잖아? 뭐라고? 당신도 연애 경험이 많진 않잖아. 지금이야 우리가 좋아서 같이 산다지만 10년 뒤에도 그러겠어? 그래서 당신은 어쩌고 싶은 건데? 당신도 연애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거야? 아니 누가 그러지? 하여간 무슨 말을 못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자고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했던 말을 생각해봐. 누가 봐도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버리니까 무서워서 말이나 꺼내겠어? 암튼 넌 재수씨 잘 만난 줄 알아? 저렇게 다 이해해주는 여자가 어딨냐?
제가 일방적으로 이해해주는 것도 아닌데요, 뭐. 서로 자유로워지면 좋죠? 너무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우리가 이상한 거지 형수님이 이상한 건 아니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3개월 뒤. 형수님 잘 지내시죠? 서방님 오랜만이네요. 서방님도 잘 지내시죠? 네, 뭐 저야 뭐. 혹시 들으셨어요? 저 1년 동안 해외 출장 나가야 하는 거. 아, 남편한테 들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출장이면 좋은 거죠? 네네, 뭐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기는 한데 집사람이 걱정돼서요. 아, 동서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 저만 보고 따라가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두고 가기로 했어요. 그랬구나. 같이 가는 거면 좋을 텐데 외로워서 어떡해요. 전 괜찮아요. 가면 일정상 외로울 틈도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형수님, 다른 게 아니라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부탁이요? 어떤 거요? 저번에 저희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연애는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던. 아, 네, 기억하죠. 전 그 약속한 전제가 저희가 같이 살고 있다는 전제하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1년이나 떨어지게 돼서 와이프는 출장 기간 동안은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긴 하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 네. 진짜 혹시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영 찜찜하고 불안해서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뭐 저도 동서가 말만 그렇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덕분에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겠어요. 제가 뭘 했다고.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많이 배우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 좀 잘 부탁드려요, 형수님. 일주일 뒤. 아, 오늘 성우 출국하는 날이네? 타지에서 고생 꽤나 하겠어.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전화 안 해봐도 돼? 아까 했어. 도착하면 또 전화한대. 그렇구나. 여보, 근데 서방님이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 뭔 부탁? 나한테 동서 좀 잘 감시해달라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고. 1년 출장 간 동안에는 그냥 기다려달라고 했나봐. 눈에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랑 연애할 생각하니까 불안하신가? 그래? 재수씨랑은 합의된 거고? 일단은 동서도 알겠다고는 했다는데 영 못 믿어온가 봐. 근데 그럴만도 하지. 그러게 왜 그런 약속을 해서는. 근데 뭐 설마 재수씨가 그러겠어? 그러니까 나도 안 그럴 거라 믿고 싶긴 한데 그냥 알겠다고 했어. 자유로운 연애라더니 스파이까지 심어서 감시하냐? 참 걔도 걔다. 난 이해되는데 뭐. 여보, 뭐 배달시켰어? 아니, 왜? 그래? 뭐야? 누가 이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내가 나가볼게. 누구세요? 형님. 어머, 동서.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에요? 아, 술 냄새. 설마 지금까지 술 마신 거예요?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셨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기러기 되게 생긴 거. 아,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신 거구나. 네. 저랑 술 좀 같이 마셔주시면 안 돼요? 속상한 건 알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동서. 술 이렇게 마신다고 서방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집 들어가면 동서 봐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몸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그쵸? 이제 집에 가도 절 봐줄 사람이 없는 거겠죠? 저 이제 어떡해요, 형님? 아이고, 재수씨, 상태가 말이 아니네. 늦은 밤 찾아온 건 너무 죄송한데요. 진짜 제가 위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형님이 술 한잔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절당했어요. 당신도 참, 이런 날은 한 잔 좀 마셔주면 덧나나? 주영아, 내가 같이 마셔줄게. 한 잔 따라 봐봐. 주영아? 뭘 놀래? 우리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라니까? 서방님이랑 소꿉친구였다 하지 않았어? 그 말이지 그럼. 성우랑 동네 친구였음 나랑은 아니었겠어? 얘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놀러왔는데 당연히 나랑도 친하게 지냈지. 아, 그래? 말이 나와서 그런데 당신 앞에서 꼬박꼬박 재수씨 호칭 붙이느라 힘들었어. 이제 그냥 우리 말 좀 편하게 해도 되지? 그거 좋다. 안 그래도 나도 오빠한테 하주버님 하는 거 솔직히 너무 오그라들었는데. 그래도 되죠, 형님? 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주영이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먼저 자. 내가 거실에서 주영이 술 친구 좀 해주다가 재울 테니까. 됐어. 당신 있을 거면 나도 있을게. 손님 방에 이불 깔아놓고 다시 올 테니까 동서 좀 봐주고 있어. 그래. 여보, 주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 뭐?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멀쩡한 집 놔두고 동서가 왜? 아니, 얘가 성우 떠나고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잖아. 다 큰 어른을 뭔 걱정을 해? 걱정을 해도 서방님이 해야지. 성우는 외국에 나가 있는데 걱정이 돼도 한계가 있지. 자기가 뭐 케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재워? 우리 신혼이야. 동서랑 서방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오래된 부부인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사서 해? 애가 나한테 그냥 재수씨냐? 친동생 같은 앤데 같은 여자끼리 어쩜 그렇게 매정해? 내가 당신만 두고 1년 동안 해외 나간다고 생각해봐. 안 외롭겠어? 외롭겠지. 근데 그렇다고 서방님네 가서 살 생각은 안 하겠지. 내가 미쳤다고 남의 집에 눈치 보며 얹혀 살아? 정 외로우면 친정도 있을 거 아니야. 조용히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친정 가면 더 불편할걸? 외동이라 도움 청할 형제도 없고. 아주 남의 집 사정 잘 아셔서 좋겠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반대야. 동서랑 사는 걸 좋아라 할 여자가 어딨어? 게다가 이 집엔 당신도 있는데 절대 싫어. 참 각박하다 각박해. 인간적인 정도 없냐? 그리고 내가 있는 게 왜? 우린 어릴 때부터 같이 다녀서 친남매나 다름없다니까? 친남매 같은 소리 하네. 제정신이야? 성우가 당신한테 따로 부탁한 것도 있다며. 주영이 감시해달라고. 같이 살면 감시하기 더 좋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감시해줄 의무가 있어? 바람을 피면 피는 거지. 애초에 그런 이상한 약속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만약 동서가 바람을 피더라도 그건 서방님이랑 이상한 약속을 해서지 감시에 소홀한 내 탓이 될 수는 없어. 야, 참 각박하다. 각박해. 인간 대 인간으로 정도 없어? 내가 그 정도로 동서랑 친했나? 난 없어. 도와줄 거면 당신이 알아서 도와.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절대 안 돼. 알겠어? 3달 뒤. 여보, 나 오늘부터 주말 동안 출장인 거 알지? 잘 다녀와. 미팅이 좀 많아서 연락은 잘 못 볼 것 같아. 연락 잘 안 돼도 걱정 말고. 내가 틈틈이 전화할게. 알겠어. 그래도 바다를 실컷 보다 오겠네? 좋겠다. 일하러 가는데 바다는 무슨 바다. 뭐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사진 하나 보내줄게. 그래, 고마워. 도착하면 연락해. 점장님, 저 이연이에요. 잘 지내시죠?
이연아, 당연하지. 너도 잘 지내지? 새로 간 지점일은 적응 잘 했고? 아이 참, 바로 일 얘기부터 물어보시기에요? 저야 뭐 그럭저럭 적응해서 잘하고 있죠. 점장님이 저 좋게 말해주셔서 그런가. 여기 점장님도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야 어딜 가나 예쁨 받을 만하지. 너네 지점도 한번 시간 내서 놀러 가야 하는데.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점장님, 혹시 지금 강릉에 계세요? 강릉? 아니, 나 지금 서울이지. 강릉 갈 거였으면 너한테 연락하고 갔지.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어? 아닌데? 저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방금 점장님을 본 것 같아서. 닮은 사람 보고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비슷한 사람이야 많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점장님을 본 게 아니라 점장님 남편분을 봐서요. 티켓 끊으시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점장님 프로필 사진 보니까 정말 남편분 맞으시더라고요. 아하, 남편이 출장 때문에 강원도로 내려가긴 했어. 일 때문에 간 거라 나는 안 따라갔고. 바쁘다더니 잠깐 짬이 났나? 갑자기 왜 영화관에 갔지? 그래요? 근데 점장님, 제가 정말 혹시나 해서 남편분 사진을 찍어두긴 했거든요. 남편분이 여자분이랑 오신 것 같았는데 점장님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해서. 뭐라고? 정말이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예매자분 성함이 여자분이셔서요. 강주영님?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으신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정말이야? 일단 알려줘서 고마워. 일단 찍어놨다던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네? 네.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안준호, 이 인간을 내가 그냥... 4시간 뒤. 당신 지금 어디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아, 나 회의 중이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웃기고 있네. 나 지금 강릉 다 와가니까 딱 기다려. 뭐라고? 당신이 여길 왜 와? 왜? 내가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봐?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데? 나 일하느라 바빠서 당신 놀아줄 시간 없다니까? 아, 그렇게 바쁘셔서 동서랑 한가롭게 영화나 쳐보고 계신 거세요? 뭐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기회를 줄게. 사실대로 말하면 이번만 용서해 줄게. 아니 기회는 무슨 기회. 내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당신 전화 받느라고 클라이언트들이 나 기다리고 있어. 오래 통화는 못해.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럼 이건 뭔데?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몰라서 물어? 당신이 더 잘할 텐데. 강릉 지점에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있거든. 당신 얼굴이 어쩐지 낯익어서 내 프로필을 봤더니 내 남편이라네? 그리고 예매자는 동서 이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 좀 해봐. 간도 크지? 어떻게 내가 일하는 영화관 브랜드에서 그런 짓을 해? 그렇게 자유로운 연애 부러워하시더니 동서랑 자유로운 연애 중이세요? 여보 오해야. 자유로운 연애는 무슨... 난 그냥 주영이가 바닷가 드라이브 하고 싶다 해서 드라이브 좀 시켜주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 먹이고 올려보내려고 했어. 웃기고 있네. 출장이 2박 3일이라며 그 2박 3일 동안 뭐 할 생각이었는데? 숙소라도 잡아놨냐? 아니라니까. 진짜 미치겠네. 당신 동생한테도 이미 다 얘기했거든. 오늘 2판 4판이야. 동서도 죽고 당신도 죽었어. 여보 잘못했어. 분노로 눈이 뒤집혀서 다이렉트로 강릉에 내려간 저는 그대로 둘이 함께 있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동서라는 인간은 뻔뻔하게도 너무 외로워서
친한 오빠인 제 남편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외국 나가 있는 서방님과 시부모님께도 두 사람이 영화관에서 찍힌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예매 자명 등 보낼 수 있는 증거는 다 보냈습니다. 동선의 집은 서방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서방님이 집을 내놔버렸고 저도 제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어요. 둘이 길바닥에서 자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겠죠. 자유로운 연애 추구하더니 결국 두 가정을 파탄내고 길바닥에 나앉은 꼴이 한심하더라고요. 세상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다고. 둘은 뻔뻔하게 바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디 끝까지 저러면 재판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거짓말 같은 일을 당해서 눈물도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가 아는 사람이 딱 불륜 현장에 있었어서 빨리 발각한 게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될지 모르니 평소에 인연을 잘 쌓아둬야 하나 봐요. 자기야, 오늘 어땠어? 우리 부모님 맨날 말로만 듣고 처음 뵀잖아. 부모님이 좋아 보이시던데 아버지 뵈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 생각이 많이 나기는 하더라. 그러게, 나도 너희 아버지 뵙고 싶다. 예쁜 딸 결혼하시는 거 보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긴 너무 예전에 돌아가셨지. 뭐 괜찮아.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실 테니까. 맞아. 우리 너희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자. 근데 놀라진 않았어? 뭐가? 아, 우리 부모님 말이야. 부모님이 왜? 아, 엄마가 외국 분이니까 미리 말은 해뒀다지만 혹시 좀 낯설었을까 봐. 에이, 알고 있었는데 뭘 놀라?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그래?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너무 고맙지. 요즘이야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나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걸 알면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차별이 심했거든. 엄마도 그것 때문에 시집살이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셔서 약간 트라우마처럼 마음에 상처가 남아 계신 것 같아. 아, 그렇겠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가뜩이나 어머니 시절엔 고부 갈등도 심하셨을 텐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래서 이번에 너 만날 때도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건 없겠지? 이런 경우엔 내 작은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나는 네가 겉으로는 정말 아무런 티를 안 내줬지만 혹시 속으로라도 조금 놀랐을까 봐 물은 거야. 놀라긴 뭘 놀라.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가 말 안 했으면 굳이 되새겨볼 일도 없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정말이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쪽에는 편견 전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나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차별 비슷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꼭 얘기해줘. 고쳐볼게.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야. 고맙긴.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긴 하네. 어머니 오해 없으시게 앞으로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고마워. 사랑해, 자기야. 2달 뒤. 엄마, 내일 입을 옷은 골랐어? 안 그래도 최근에 쇼핑 한번 했지. 우리 딸 아빠도 없이 상견례 자리 나가는데 엄마라도 삐까뻔쩍 해야 할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셨나? 아빠 없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우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대부분 이런 자리에 아빠 자리 비어있음 초라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딸 면 좀 세워주려면 엄마라도 그럴듯하게 하고 나가야지. 안 그래? 엄마, 다른 사람들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아직 말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오빠네 어머님이 필리핀 분이라고 말한 적 있나? 뭐? 진짜? 정우가 혼혈이었어? 왜 그렇게 놀라? 놀라지 그럼. 너네가 2년을 넘게 만났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 그래서 싫어? 싫을 건 또 뭐 있어. 그럼 나중에 필리핀 여행 같은 거 가면 맛집 같은 거 소개받을 수 있으려나? 오히려 좋은데? 엄마도 참 깜짝 놀랐잖아. 싫어하는 줄 알고. 싫어할 게 뭐 있어. 그치. 엄마랑 이런 부분은 잘 통해서 너무 좋아. 어머님이 한국에서 차별을 좀 당하셨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뭐 의식 안 하고 있으면 차별할 일도 없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혹시라도 실수하면 오빠한테 바로 알려달라 했어. 그래, 잘했네. 너도 시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라고 차별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알지? 엄만 너 그렇게 안 키웠다. 날 그렇게 몰라?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래. 그런데 뭔가 사돈 어른이 외국분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네. 할 얘기도 더 많을 것 같고 설렌다. 그러니까 나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자고요. 그러자. 자기야, 우리 상견례 그래도 꽤 성공적이었다, 그치? 그러게,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나도 안심했어. 어머님은 뭘 하셔? 엄마도 너랑 장모님 너무 좋은 분인 것 같대. 한국 살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은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눈시울까지 붉히시더라고. 어머, 정말? 장모님까지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눈에 보여서 내가 다 감사하더라. 다행이네.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 상견례 전에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런가? 괜히 더 챙겨드리고 싶긴 하더라고. 우리 엄마도 같은 세대라 시집살이 이야기하니까 더 공감이 되시는지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그치, 그나마 나 낳고 나서야 좀 괜찮으셨나 봐. 할머니가 아들 좀 낳으라고 닥달을 하셔서 내 위에 누나가 둘이나 있는 거잖아. 아휴, 그놈의 아들 타령, 고부 갈등, 그거 다 한국인들만 겪을 악습인데 괜히 타지까지 오셔서 다 겪으셨네, 그걸. 필리핀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국에서 서름 겪는 거랑은 다르셨겠다. 그치.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데 자기는 시집살이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 엄마가 너무 당하신 게 많기도 하고 딱히 한국인도 아니니까 굳이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바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어머님이랑 친해지면 시어머니랑 친구처럼 지낸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그 정도로? 노력해봐. 자기 친화력이라면 될지도 몰라. 나도 엄마랑 얼른 친해질 수 있게 많이 도와줄게. 그래, 이왕 결혼한 건데 오빠는 식구들하고도 다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쪽은 내가 외동이기도 하고 엄마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빠네처럼 대가족 느낌인 집이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 그건 생각 못 해봤네. 우리 집 막내딸로 들어온 걸 환영해. 나중에 친해지면 다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자. 누나들도 좋아할 것 같아. 와, 재밌겠다. 좋아,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1년 뒤. 여보,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동남아 여행 가기로 했잖아. 필리핀으로 가는 건 어때? 필리핀? 좋지. 근데 태국 가자더니 갑자기 왜? 사실은 어머니가 요즘 따라 너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가는 김에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자고? 그래도 결혼기념일 여행인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다른 때는 시간 못 내는 것도 사실이잖아. 모처럼 시간 맞을 때 한번 모시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어머니 연세 때문에도 자주 못 갈 것 같고, 나중에는 어머니 연세 때문에도 자주 못 갈 거고. 그래, 1주년인 게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고향 못 간 지 좀 됐다고 하셨었으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2주년부터는 꼭 우리 둘만의 여행을 다니자. 대신 이번에 엄마한테 현지 가이드 좀 해달라고 할게. 좋아,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자. 2달 뒤. 어머님,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말해 못하겠어.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이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언니랑 오빠가 마중 나온댔는데. 마리아나!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안녕하세요, 이모. 세상에, 정우, 진짜 많이 컸다. 반갑다. 정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고생은요? 참, 여기는 제 와이프예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이모부님 처음 인사드려요. 일주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 네? 네. 아, 완전 한국인이구나. 2시간 후. 여보, 이모님이랑 이모부님 뭔가 좀 신경 쓰이지 않아? 뭐가? 그냥 아까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게 왜 이렇게 찜찜하지? 당연히 우리 한국에 사는데 그럼 한국 사람인 건데 굳이 그걸 확인하듯 물어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뭐 나도 한국 살지만 혼혈이라 그런 거 아닐까? 요즘은 겉으로는 그런 구분이 전혀 안 되니까. 내가 타지 와서 그냥 예민해진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모랑 외삼촌이 너한테 편한 분들은 아닐 수밖에 없으니까. 정 불편하면 엄마는 이모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 돌아다녀도 되고. 알겠어.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오빠랑 근처에 맛있다는 집 찾아놨는데 같이 가시는 거 어떠세요? 뭐? 여기까지 와서 따로 먹을 생각이었어? 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혹시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랑 식사하시고 싶을까봐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우리 언니 오빠를 보면 얼마나 본다고. 결혼하고 처음 뵌 건데 식사 대접은 한번 해야지. 오자마자 외식이나 할 생각을 하고 있니? 네? 식사 대접이요? 저는 필리핀 음식을 잘 몰라서 입맛에 안 맞으실 텐데요. 음식이란 게 입맛도 중요하지만 정성이란 게 있는 거야. 이번에 만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식사 대접을 한번 하는 게 며느리로서 도리 아니겠어? 어머님, 그래도 저희 꽤 먼 길을 비행한 상태인데 음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식하기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나름 결혼기념일 여행이라고 온 건데 타지까지 와서 일하고 싶진 않아서요. 뭐야? 어른들한테 밥상 한번 차려드리는 게 그렇게 일이야?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뵐 기회도 자주 없는 분들한테 차려달라는데.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시면 그때는 제가 맛있게 한 상 차려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제 할 도리를 안 하려고 해서 문제라니까. 그럼 그 식당 다 같이 가자꾸나. 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그럼 다 같이 식사해요, 어머님. 어머나, 여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어떻게 현지인 맛집을 잘 찾았네?
한국인들이 맛집 하면 그렇게 환장을 한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정말요? 되게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보다 이런 데로 오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어요. 이모님이랑 이모부님도 좋아하는 곳이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잘 찾았네. 안 그래도 너희 오면 가보라고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잘 찾지. 이번에 여행 계획 짜는 거 보니까 아주 야무지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네. 근데 너 음식은 좀 하니? 음식이요? 직장 생활하느라 자주 하지는 못해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럭저럭 하는 편이에요. 에이, 당신 정도면 잘하는 거지. 겸손하긴. 그래? 남편 입맛에 맞았으면 됐지. 그런데 음식은 왜요? 이모님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한국에서는 어른들한테 꼭 손수 음식을 해준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조금 기대했거든. 근데 이렇게 오자마자 외식할 줄은 몰랐네. 네? 에이, 이모, 저희가 놀러 온 건데 어떻게 음식까지 해드려요? 나중에 한국 놀러 오시면 해드릴게요. 내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시부모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던 것 같은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나? 아이, 저희 엄마 고생한 거야 저도 알지만 그때랑 비교하면 되나요? 그때는 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어도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또 만나자마자 바로 외식하자길래 아가가 음식 솜씨가 별로인 줄 알았잖니? 이모, 그만하세요.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서로 기분 좋을 게 없잖아요. 너는 이모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니? 언니 미안해. 아니야. 자기 아내 편들어야 한국 돌아가서 쟤도 살지. 2일 뒤. 어머님, 이모님. 예, 며느리 들어와서 너무 좋겠다. 이제 팔자 폈겠니? 딱히 그렇지도 않아, 언니. 시대가 또 그새 바뀌어서 요즘 며느리들은 며느리 같지도 않더라고. 아, 그래도 너가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다 치가 떨려. 이제 너도 며느리 생겼으니까 원한 좀 풀고 살아. 한국인들이 근성이 진짜 못됐다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가서 결혼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 우리도 복수해줘야지. 뭘 또 복수식이나. 그냥 난 며느리한테 할도리 하라고 하는 것뿐이야. 여보, 나 진짜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어. 한국으로 돌아갈래.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래. 여보, 조금만 참아.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겠어? 자꾸 한국인 거리면서 나한테 시댁살이나 시키려는데 이걸 어떻게 참냐고. 기분 좋게 결혼기념일도 희생해서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온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여기 와서 이틀째 한 거라곤 집안일 도와드리고 식사 때도 해서 밥 먹은 거밖에 없잖아. 이게 여행이야? 그건 그래. 나도 도대체 엄마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나도 미치겠다. 내가 집안일 다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면 안 돼? 어차피 이번에 뵙고 볼 일 없는 분들이잖아. 내가 왜 기념일까지 희생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고향 와서 은근슬쩍 나한테 역차별 시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모님이랑 이모부님 앞에서는 보란 듯이 시집살이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냥 같이 돌아갈까? 솔직히 나도 엄마랑 이모님 저럴 때마다 당황스러워서 미치겠어. 빨리 표 알아봐줘. 근데 우리끼리 가면 엄마는 누가 모시고 오지?
알아서 하시라 해.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시겠지. 알겠어. 엄마, 저희 급하게 한국 들어가 봐야 할 일이 생겨서요. 먼저 갈 테니까 엄마 천천히 놀다가 들어오세요. 공항에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뭐야? 아직 3일밖에 안 있었는데 가긴 어딜 가? 일주일 일정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휴가를 오래 냈더니 자꾸 일적으로 연락이 와서요. 급한 일이 터져서 수습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으이구,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가자고 꼬셨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너희 할머니한테 내가 당할 때 맨날 하던 소린데 어쩜 그렇게 네 아빠랑 똑 닮았니? 아쉽지만 나한텐 그런 거 안 통한다. 고작 일주일 비위 맞추라는데 그걸 하나 못해? 어머니, 저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기념일이라서 온 거예요. 둘이서만 보내도 되는 시간을 어머니 위해서 쪼개드린 거라고요. 아유, 고마워라.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까?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으세요? 왜 갑자기 필리핀 와서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변하긴 누가 변했다고 그래? 가족분들 앞이라고 저 시집살이 안 시키시면 체면이 안 살아서 그러신가 봐요. 뭐야? 너 말하는 꼴이 왜 그래? 어딜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따지기나 하고 아빠 없이 자라는 거 티내는 거야? 뭐라고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어머니, 전 어머님이 한국에서 차별로 고생 많으셨다 해서 최대한 그런 기분 안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잘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그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시면 저 어머님 못 보고 살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 같이 가!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어머님 돌아오시는 날 남편에게 마중 나가라 할 작정이었지만 관뒀어요. 남편도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걸 알다 보니 어머니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어머니가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어머님 댁으로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도 제가 노력한 거 알고 상견례 때도 감동받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향에 돌아가니 이모님과 이모부님 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되었다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하고 싶다는데 당분간은 어머니 얼굴 뵙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잘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괜히 더 부담되기도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남편도 나중에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어머니 만나라고 하네요. 제 마음이 언제 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요.